네, 안녕하세요. 도사 한땅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4년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해 2025년 새해에는 또 좋은 일이 많으셔야겠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는 1차, 2차, 3차 모든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하시는 일 있으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또 계획하신 일들 뭐 공부라면 공부, 금연이면 금연, 금주면 금주 뭐 그런 것들, 또 다짐하신 것들, 뭐 하루에 공부 많이 하기 이런 것들 다 소망하시는 거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했었던 거 우리 요거 복습 한번 해봐야겠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풀어드리고 계속 반복을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걸 한번 풀어봤다고 해서 뭐 예제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풀어보고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배운 게 이제 신뢰도 계산입니다. 신뢰도 계산.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를 리얼 어빌리티 그래서 R로 표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R은 요. 그래서 계산식을 어떻게 표기한다 그랬죠? R은 RT이다. 그렇죠. 그래서 RT는 뭐예요? 1 빼기 FT였죠. 1 빼기 FT. 대문자 F는 어떻게 뭐라 그랬죠? 누적됐다 그랬죠. 누적돼서 크기가 크다. 그걸 또 불신뢰도라고 한다. 그래서 불신뢰도 더하기 신뢰도가 1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계산 실력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뢰도 RT는 1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대문자 FT인데 RT만 남기고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RT 더하기 FT가 되는 거죠. 얘가 여기로 넘어오면서 요 마이너스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넘어올 때는 반대로 바뀌니까. 그래서 불신뢰도 더하기 신뢰도는 1이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RT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2의 람다 t인데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 RT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뭐예요? 1 빼기 대문자 ft랑 또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만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불신뢰도 ft는 또 뭐라고 했었죠? 이렇게 미분이 된다고 했죠. 시간 t와 0이 들어가고 ft dt.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소문자 ft는 dt분의 d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문자 ft. 그래서 요거까지 식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리고 소문자 ft는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라고 이런 공식이 또 있었죠. 그리고 불량률을 구하는 ht는 신뢰도 rt분의 밀도 함수 ft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보니까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 분자로 가고 분모는 2의 분모는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었다. 그래서 요 아래 거와 위에 거 겹치는 부분은 삭제되고 남는 게 람다였다. 그래서 요게 고장률이었죠. 고장률. 근데 고장률이라는 것은 지수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돼요? 만시간당에 고장이 한 번 발생하였다. 이렇게 표기가 되고 요거는 람다로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는 보통 이렇게 분수 형태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뭐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지만 계속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반복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럼 문제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부품의 고장 확률 밀도 함수는 밀도는 소문자 ft, 지수분포를 따르며 평균 수명은 10의 4승 시간이다. 그럼 만시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부품을 10의 3승 시간, 10의 3승이니까 1000시간 작동시켰을 때의 신뢰도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뢰도 R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 있어요? 1 빼기 FT도 있고, 요게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요것도 있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은 요 식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거를 풀어보면 2의 마이너스 람다가 뭐였죠?
평균 수명이 10의 4승, 이제 만 시간이라고 하면 고장은 만 시간 썼을 때 한 번 고장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률은 만 시간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타임은 1000시간 작동시켰을 때 신뢰도니까 우리가 이 신뢰도를 구할 때 1000시간을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얘는 1000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t에 대입을 해보면 이게 2의 마이너스 만분의 1000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공색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10분의 1은 뭐예요? 마이너스 0.1이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에 눌러보면은 0.90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푸시는 거였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A 부품의 고장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 고장률이 시간당 10의 마이너스 2승인 지수분포를 따르고 있다. 평균 고장률 나왔고 부품에 180분을 작동시켰을 때 불신뢰도는 신뢰도가 아닌 불신뢰도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대문자 FT 맞죠? 그래서 대문자 FT 구하는 공식은 1 빼기 RT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바꾸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바꾸면은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그럼 여기서 1 빼기 2의 람다는 뭐였어요? 평균 고장률이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0.01입니다. 이거를 이제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100분의 1인 거죠. 여기는 100분의 1이 들어오고 t는 180분이잖아요. 1시간은 60분이죠. 그래서 이 시간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이 나온 거였고요. 1 곱하기 3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분의 1 곱하기 3은 0.0103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었고 1 빼기 2의 마이너스 0.03 요거를 계산기에 먼저 넣으면은 몇이 나오죠? (0.9704가) 나오는 거고 이 0.9704를 0.97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죠? 1에서 빼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 1이 있으니까 1 빼기 0.9704 그래서 계산기에서는 1 빼기 answer 누르면 되겠죠. 이 버튼을 눌러서 0.029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소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주 하나 둘 셋 여기에서 반올림 하니까 0.03이 나온 거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쓰시오 라고 하는 것도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죠. 이 물음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1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기분이 상쾌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C 회사에서 생산되는 가변저항의 수명이 지수분포를 따르고 이런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쵸?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지수분포를 따른다 요 말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식을 대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장 밀도 함수가 이런 계산식으로 표현이 됐고 T는 200주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시간이 아닌 주로 표기하겠다 할 때 누적 고장률 F200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누적 고장률은 대문자 F고 여기에 T가 들어가는데 200주일 때 얼마인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F200은 1 빼기 RT다. 그러면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우리가 T는 알고 있어요. 지금 T는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200주. 그러니까 200을 넣으면 되는 거고 이 람다를 모르지만 지금 요 식의 근거에서 우리가 람다를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FT는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 람다의 자리에 2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람다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람다를 가지고 오게 되면 1 빼기 몇이에요? 2의 마이너스 200분의 1 곱하기 시간 200 이렇게 하게 되면 1 빼기 2의 마이너스 200분의 200이 되는 거죠. 200분의 200은 1이 되니까 그러면 1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이 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또 계산기에다가 Shift LN 눌러가지고 표기를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1을 누르시게 하면 0.3678 이런 숫자가 나온다. 그렇죠? 이번에는 소수 넷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랬으니까 368이 나오겠죠? 정답은 3번이다. 네.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부품의 신뢰도가 RT는 2의 마이너스 0.5T일 때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틀 똑같이 쓰고. 자, RT는 이런 문제는 공식을 한번 써보라 그랬죠. 1 빼기 FT인데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소문자 FT는 우리가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람다는 0.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계산식이
여기에 대입했을 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답이다. 그리고 평균 고장시간 MTTF는 2년이다. 어떻게 구해요? 람다가 MTTF는 람다분의 1로 표기를 하고 지금 람다가 0.5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년이다. 맞다. 신뢰도를 구하면 되겠죠. 신뢰도 RT는 2에 마이너스 0.5 곱하기 2년이니까 여기다 2년을 더한 거죠. 시간이니까. 왜냐면 여기서 t는 year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친절하게. 그럼 이게 뭐예요? 2는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1승은 뭐였어요? 좀 전에 0.3678. 그러니까 0.368이 맞았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다음 부품이 3년 시간에 따라 고장률은 점차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수분포를 따를 땐 일정하다라고 말해서 이게 틀린 답이었고, 부품이 3년 내에 고장날 확률은 0.777이다. 고장날 확률이 0.777이다 라고 했으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부품의 누적 고장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ft를 구하는 공식을 가져온 거고요.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그러면 1 빼기 2의 람다는 0.5 곱하기 지금 3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3년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1 빼기 2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계산에 넣어보면 Shift 누르고 ln 눌러서 마이너스 1.5만 써주면 정답이 0.2231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1을 빼줘야 되니까 1 빼기 answer. 이 계산기 안에 있는 버튼입니다. answer는. 그래서 0.7768 8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러니까 0.777이죠. 정답은 5번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했었죠. 함수 간의 관계가 잘못 표기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는 거를 쓰기만 하면 돼요. 자, 1번 소문자 ft는 dt분의 d의 대문자 ft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고, rt는 1 빼기 ft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ht는 소문자 ht는 신뢰도분의 소문자 밀도 함수였으니까 이게 된다. 근데 여기는 한번 꼬아놨죠. 이건 또 rt는 뭐예요 지금? 이거를 요 밑으로 들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 빼기 ft의 ft이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그림이고, 자 ft는 소문자 ft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 공식에서 함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 거죠. ft 빼고 rt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rt는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ht 곱하기 rt가 된다. 그래서 요 모양이어야 되는데 지금 분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다. 그쵸?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풀어서 써보면,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써보면, ht는 뭐예요? ht는 약분돼서 람다다. 그래서 람다가 먼저 들어온 거고요. 요거에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그래서 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쵸? 이렇게 보면 좀 더 이해가 쉽나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ht에 대한 요 공식이 있죠? 요렇게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다. 정답은 4번이었다. 요거가 굉장히 재밌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함수 관계를 모르면 이게 뭔 소리 하고 찍어야 되는데 잘 찍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맞닥뜨렸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풀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서로 성립이 되는지 저는 계산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몰랐을 거고, 뭐 모르면 모르는 거죠 뭐. 그리고 2번은 RT 신뢰도는 뭔가 1에서 불신뢰도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요 HT의 RT, FT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는 거죠. HT는 그러면 요 밑에가 1 빼기 FT는 맞는 말이고, FT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틀린 걸 모르니까 이 두 개는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그쵸? 그리고 이것도 성립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 세 개는 정답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요 FT를 남기고 다 넘겨봤을 때 FT는 HT 곱하기 RT 이런 관계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전혀 아닌 게 써있죠. 그래서 정답을 이런 식으로도 골라낼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모르는 문제를 만났다면 별표를 쳐놓고 맨 마지막에 계산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공식을 외우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 강의를 만약에 내가 3월 28일 날 봤다. 예.
그러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방법, 두 번째로 말씀드린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왜냐면 공식을 안 해오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오늘 1월 1일부터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첫 번째 방법으로 공식 외워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산업안전 기사 시험 볼 때였어요. 기사 시험. 1차는 합격했고 이제 2차 필답형 공부를 암기를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다 했어요. 근데 시험 보기 전날에 계산 문제가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뢰도 계산하는 거를 포기하고 그 FT도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뭐 미니멀 컷셈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습하고 그리고 또 그 연천율 뭐 강도율 빈도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부랴부랴 외워서 시험장에 갔는데 진짜 시험 문제 나온 거에 계산하는 문제가 무려 5점씩이나 배점이 돼가지고 근데 다행히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가는 거랑 안 보고 가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제가 지금 1월 1일에 올리지만 분명히 시험 보기 전날에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월 1일부터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2월에 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원래의 방법으로. 자, 보겠습니다. A사의 세탁기의 고장 밀도 함수 FT는 10의 FT는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이런 관계식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MTTF는 잘 모르면 여기다 쓰면 돼요. MTTF는 람다 분의 1이다. 근데 람다가 지금 현재 1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10분의 1을 람다 자리에 넣어주고 분자에는 1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요 계산식을 풀려고 하면 1을 1분의 1, 요 분수 형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안에 거 곱해서 밑으로 가고 밖에 거 곱해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10년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맞는 얘기고 HT는 신뢰도 RT분의 소문자 FT였죠. 그리고 요거는 람다였다. 결국에는. 그럼 이 람다가 지금 10분의 1이니까 0.1이 맞죠? 그래서 0.1년은 맞지만 증가하는 게 아니죠. 지수분포를 따를 때는 일정하잖아요. 일정.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였고 누작고장률 FT 공식은 대문자 FT는 이런 이상한 모양이 있고 10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10분의 t승이 dt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람다 2의 람다 t승이니까 소문자 ft를 풀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쵸? 내가 아는 거랑 다르게 생겼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여기 주어졌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고 누적 고장률 FT와 신뢰도 RT 합은 1이다.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고 세탁기의 수명은 지수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일정하다. 그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제 거까지 복습을 좀 빠르게 해봤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공장의 프레스 장비는 평균 고장 간격이 MTBF가 5년이고 평균 고장 간격이 5년이고 평균 수리 시간이 0.5년이다. 여기에서 가용도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가용도 A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마지막 시간에 어제 이것도 배운 겁니다, 사실. 근데 위에 신뢰도 계산하는 거 하다가 갑자기 이거까지 내려오면은 머리 아프실까봐 밀어놓은 거고요. 가용도 A는 어떻게 더한다 그랬어요? MTBF 더하기 MTTR 그리고 MTBF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요거 그냥 그대로 공식에 넣으면 돼요. 평균 고장 간격이 5년이래, 5년. 그럼 5 여기 넣고 MTTR은 0.5래요. 그럼 여기다 0.5 넣고 위에 5 들어가면 5.5분의 5이다. 그럼 딱 봐도 1.1이죠. 1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계산기 눌러보셔야 돼요. 5 나누기 5.5 하면 되는 거죠. 0.909 나올 거예요. 0.909. 그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니까 0.91이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완전 낚일 뻔했어요. 쉽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5 더하기 0.5에 5년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이게 영어로 써 있으니까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숫자 대입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겠어요? 안 외우셔야겠어요?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신뢰도 함수 평균 고장률이 0.01 시간인 지수분포에 따르고 보존도 함수는 평균 수리율이 0.01 시간인 지수분포에 따르는 기계가 있다. 이 기계의 가용도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 보면 평균 고장률 람다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0.01분의 1 시간은 100시간 되는 거죠? 1 나누기 0.01 해보면 100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수리율도 마찬가지로
람다분의 1 하면은 0.1분의 1 그러면 요건 10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더해주면 되죠. 그냥 100 더하기 10분의 100은 얼마예요? 100 나누기 110이니까 또 0.91 나오겠죠. 정답은 1번. 여기 있는 거는 더하면 그냥 돼요. 이 바 아래에 있는 건 더해도 되는데 만약에 100 더하기 1 더하기 105 더하기 1 요거는 서로 곱해가지고 더해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죠? 근데 요 한 지붕 안에 있으면 바로 더하면 된다고.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아시겠지만 다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내도 이론의 욕조 곡선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단 t는 시간, t는 시간이고 ht는 고장률이고 ft는 확률 밀도 함수고 ft는 분실내도이다. 엄청 친절해요. 자, 이게 무슨 문제이길래 이렇게 나왔죠? 요 해설이 조금 잘못됐는데 요거는 수정해서 드릴게요. 문제랑 원래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2년 기출문제 보시면 자, 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실내도 이론의 욕조 곡선을 나타낸 것은 옳은 것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욕조 모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욕조가. 생긴 게 욕조가 이렇게 되는데 시간 t에 따라서 고장률이 들어가는 거고 이 ft는 누적 고장률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이 람다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t분의 람다인데 람다는 어찌됐든 ht니까 요게 맞는 정답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건데 뭐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이건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책을 아직 다 안 보신 거죠?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법도 한 내용인데 욕조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욕조 모양이고 요게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 단계가 있다. 그래서 초기 고장에는 고장률이 초기에 발생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많아요. 그리고 많은 편이죠. 초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고장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기간에는 우발 고장, 갑자기 고장 나는 거. 갑자기 고장 날 때가 안 됐는데 고장이 나버리네. 그게 이제 우발 고장이고 마모 고장은 이제 오래 사용함에 따라 고장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초기 고장에는 뭐 쉽게 생각을 한다면 뽑기를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뽑기 잘못했네. 그 공장에서 제작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되고 내가 그걸 뽑았을 때 잘못 뽑게 되면은 고장 사자마자 막 계속 괴롭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발 고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평균 수명이 2년이라고 하면 그 2년이 안 됐는데 뭐 한 1년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5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고장 나는 거를 우발 고장이라고 한다. 뭐 외부 충격이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유들이 있겠죠. 고장 나는 이유에는 그런 거는 우발 고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고장률이기 때문에 람다라고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HT로 표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고장률에 관한 욕조 곡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욕조 곡선은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면 편하겠죠. 여기가 시간에 따른 고장률 HT. 자, 기억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평균 고장 시간을 도시한 것이다. 시간에 따른 여기가 MTTF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맞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 초기 고장, 우발 기간 고장, 마모 고장으로 구분이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초기, 우발, 마모, 초기, 우발, 마모의 형태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기 고장을 줄이기 위해 디버깅이나 버닝을 실시한다. 맞는 얘기예요. 디버깅이랑 버닝은 어떤 뜻이냐면 버그를 찾아가지고 수정하는 작업이거든요. 밑에 아마 해설을 여기 있네요. 디버깅은 버그를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이고 버닝이라는 것은 기계를 계속 가동해서 불량률을 확인하는 과정. 버닝 우리 너무 많이 이래가지고 이제 버닝 왔다고 하잖아요. 버닝. 그쵸? 그런 것처럼 기계를 계속 가동을 해가지고 얘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초기 고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버닝.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리얼 보겠습니다. 피로나 노화 고장은 마모 고장 기간에서 발생한다. 맞죠? 노화가 되니까 마모가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런 기간에 발생이 되는 거고 자 예방 보전은 우발 고장 기간에서 효과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맞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방 보전이라는 거는 뭐였죠? 보전 활동?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9,000km 정도 탔을 때 오일을 교체한다고 했죠. 또는 설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주기를 잡아서 오일을 교체하든지 이런 행위가 예방 보전인데 우발 고장 기간에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초기에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게 고장이 날 것 같아가지고 뭔가의 물건을 사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초기나 우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모 시즌이 되면 이게 이제 뭐 6개월이 지나서 슬슬 마모가 되겠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엔진룸 열어가지고 오일 이렇게 생긴 거 손잡이 쭉 뽑아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색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빨갛진 않네. 좀 더 타도 되겠네. 그러면서 한 15,000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제조사에서 원하는 거니까. 근데 9,000마다 오일을 교체한다 그러면 그 교체 비용이 도대체 얼마예요? 그렇죠?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15,000까지 최대한 한번 타볼까? 그러면서 예방 보존을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도 이거 한번 뽑아가지고 딱 장갑 하얀색 장갑 딱 끼고 뭐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모 고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방 보존은. 예방이라고 해가지고 막 초기나 우발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초기나 우발에는 사실은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기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방 보존은 우발 고장 기간, 마모 고장 기간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가속 수명 시험 방법에서 스트레스 부과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속 수명 시험 방법에서 스트레스 부과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점 계주라고 해놨는데요. 일정형, 점진형, 계단형, 주기형 이렇게 해서 4가지만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간접형을 하나 껴놨죠. 요거는 정답은 4번. 요거는 외우셔야겠죠. 1점 계주. 가속 수명 시험 방법은 1점 계주다. 이렇게. 요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일정형은 스트레스, 온도, 압력 등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제품을 가동하는 것이고, 점진형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외부 요인입니다. 그래서 뭐 온도를 올려보거나 온도를 내려보거나 압력을 세게 주거나 압력을 약하게 주거나 이런 스트레스인데, 일정형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일정하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으로 유지하면서 제품을 가동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점진형은 증가하겠죠, 점점. 계단형은 일정 시간 동안 돌려보고 특정 조건을 추가하고 올려보고 추가하고 돌려보고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증가시키며 제품 가동을 하는 거고, 주기형은 뭐 계단형이랑 비슷한데 주기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면서 시스템을 제품을 가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알트라고 해서 정량적 가속 시험, 양적으로 수치화하는 거죠. 고장률, 수명 등 사용 조건에서 신뢰성 척도를 빨리 추정해서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수명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알트 평가 방법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수명 시험이라든지 가속 수명 시험, 가속 수명 시험에는 1점 계주가 있다. 그리고 가속 열화 시험이 있다. 신뢰성을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도나 고장률 또는 MTBF, MTTF, MTTR, MTTD 이런 걸 통해서 이 수명이 다 했을 때 10,000시간을 돌렸을 때 한 번 고장난다, 100,000 시간당 한 번 고장난다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뢰성 시험에 있어 좀 작아 보이나요? 자, 신뢰성 시험에 있어 가속 수명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속 수명 시험 시간이 와이블 분포를 따르는 경우 가속 계수의 값만 알면 가속 시험 데이터에서 구한 평균 고장률로부터 정상 조건에서의 평균 고장률을 구할 수 있다. 일단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속 시험 데이터가 대수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가속 시험 때와 정상 시험 때의 형상 모수는 다르게 되므로 형상 모수의 가속 계수를 곱하여야 한다. 이것도 안 배운 내용이에요. 그죠?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서 가급적 모든 샘플의 고장이 날 때까지 행하는 가속 수명 시험을 계단형 스트레스라고 한다.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서 가급적 모든 샘플이 고장 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행하는 가속 수명 시험을 계단형 스트레스 시험이라고 한다. 증가시키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돌려보고 가속 증가시키고 돌려보고 증가시키고 돌려보고 증가시키고 죽을 때까지. 여기 뭐예요? 계단형이 맞죠? 계단형 스트레스 시험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옳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 다른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 외에 전압 또는 습도 등 다른 스트레스까지 포함시킨 모델로는 아네리우스 모델이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서 온도만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아이링 모델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레니우스는 온도만을 고려하는 스트레스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온도만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아이링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온도 외에 전압 또는 습도를 포함시킨 모델이 아이링입니다. 온도 외 습도 전압 스트레스를 포함시킨 거. 그래서 요거는 틀린 문장이고 서로 바뀌어 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두 개는 제 지식 수준으로 설명은 조금 어렵지만
가속시험 데이터가 대수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가속시험 때와 정성시험 때의 형상모수는 다르게 되므로 형상모수의 가속계수를 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가속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계수를 곱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틀린 문장이었었던 거고, 가속수명 시험 시간이 Y불 분포를 따르는 경우 가속계수의 값만 알면 가속시험 데이터에서 구한 평균 고장률로부터 정상 조건에서 평균 고장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속계수 값만 안다고 해서 가속시험 데이터에서 구한 평균 고장률을 정상 조건에는 완전 다른 조건이잖아요. 또 가속계수는 뭔가를 가속해서 구한 값인데 정상 조건에서의 평균 고장률까지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었다. 여기 밑에다가 제가 잘못된 해설을 달아드렸기 때문에 이건 지워주시면 되고, 이거는 삭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신뢰성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시점에서의 신뢰도는 시스템 혹은 부품이 작동을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서 작동하지 않을 확률로 정의된다. 특정 시점에서의 신뢰도죠. 시스템 혹은 부품이 작동을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서 작동하지 않고 확률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기대한 기간, 기대한 수명을 채우는 것을 신뢰도라고 하죠. 그래서 신뢰도는 계속 우리가 기대하는, 그래서 이제 신뢰성 척도란 뭐라 그랬어요? 뭐 시스템이나 뭐 기기, 전자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진 기간, 주어진 조건, 요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고 있을 확률로 정의되는 건 뭐예요? 고장, 밀도, 함수죠. 그리고 밑에 보면 고장률은 특정 시점까지 고장나지 않고 작동하는 시스템 혹은 부품이 이 시점으로부터 단위 기간 내에 고장을 일으키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보통 뭐 1000시간 돌렸는데 이제 고장이 났어. 이 시점으로부터 단위 기간 내에 고장을 일으키는 비율, 그쵸? 1000시간에 한 번.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이걸로 문제가 나오니까. 자, 평균 수명 MTTF는 수리가 불가능한 시스템 혹은 부품인 경우에 평균 수명을 뜻한다. 그래서 MTTF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시간분의 1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MTTF는 평균 수명이라고도 하고 평균 고장 시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수리가 불가능한 시스템의 가동 시점으로부터 고장 발생 시간까지의 평균 수명.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서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영어를 키워드로 잡으시고 수리가 불가능한 평균 수명 이렇게. 평균 잔여 수명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의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척도가 된다. 그렇답니다. MRL 이건 안 배웠어요.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의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척도가 되는 것은 뭐다? MRL이다. 100분위 수명은 전체 부품 가운데 100%가 고장나는 시점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100분위 수명은 전체 부품 가운데 100%가 다 고장이 나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뢰성 수명 분포 중 지수 분포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고른 것은 우발적인 고장을 다루는데 적합하다. 그쵸? 시간을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언제 고장나든 고장이 나겠죠. 그리고 무기력성을 갖는다. 그리고 평균이 중압값보다 작다. 이거 한번 해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무기력성이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무기력 성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대하여 성립하는 성질이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고장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시점 t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기 전까지겠죠. 그러면 그 이후 시점 t 더하기 s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처음부터 시점 s까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같으면 그 분포는 무기력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중 기하 분포, 영석 확률 분포에서는 지수 분포가 이 성질을 가진다. 읽어도 모르겠네요. 그죠? 어떤 사건이 시점 t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이후 시점, 요 t에서 s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처음부터 시점 s까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같으면 그 분포는 무기력성을 갖는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중 기하 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지수 분포가 이 성질을 가진다. 이게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지수 분포가 이 성질을 가진다. 그럼 니은도 맞고, 디귿 평균이 중압값보다 작다. 평균이 중압값보다 작다는 평균이 1이므로 중압값보다 크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대표하는 특정 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한대요. 그 대표값은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자료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 주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균은
사용되는 것에는 평균, 중위수, 최빈수 등이 있다. 산술 평균 한번 해볼까요? 1차 시험에서 목표 점수가 80점, 90점, 기업 진단은 뭐 한 50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 더해가지고 과목이 3개니까 170점에 220. 그러면은 한 계산해볼까요? 계산기 옆에 있으니까 73점.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죠?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평균,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중위수는 중앙값이라고도 하며 자료의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자료값을 말한대요. 여기가 빵점부터 100점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거, 뭐 한 50점? 근데 중앙값이 뭐 50점, 60점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될 수도 있다. 자료가 홀수 개이면 정중앙값이 중앙값이 되지만 짝수 개수면은 중앙에 위치한 값이 두 개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두 값의 평균의 중앙값, 이 두 개의 값의 평균 110에 그럼 55점이죠. 이거를 중앙값으로 한다. 이게 뭐다? 중위수다. 그리고 최빈수는 자료 중에 극단적인 값이 한 개 이상 있을 때 그 값들이 산술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쵸? 이 빵점과 100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평균을 내면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과 100을 제외하고 이 극단적인 값을 제외하고 이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산술 평균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중위수, 최빈수 해가지고 이거 제외하고서 소득, 최고 소득이랑 최저 소득을 제외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경제 인구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소득을 낼 때, 평균을 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최빈수를 사용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산층이 나는 하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고소득층 뭐 상위 1%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제외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뭐 그런 내용들을 슈카월드 이런 데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경제는 잘 몰라가지고요. 경영은 조금 하는데 경제는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요, 숫자는. 아무튼 그런 내용이어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을 수가 없고 평균은 1이므로 중앙값보다 크다. 정답 뭐예요? 기억,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자부품의 전자회로는 시스템의 안전을 위하여 그림같이 5개의 부품 중 3개만 작동하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동일하고 상호 독립적인 각 부품의 고장률을 뭐라고 할 때 다음 중 신뢰도를 구하는 모델을 옳은 것은, 자, 2013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신뢰도를 구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RT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5개 중에 3개이다. 그러니까 요 공식을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요 공식이 뭐냐면 N중 K중복이라는 공식이고 신뢰도 공식인데 몇 개 중에 5개 중에 3개만 작동이 되면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 라고 해서 요 N중 K중복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RT는 시그마 I는 K, 여기는 N, 그리고 NI 아래 I승 1 빼기 아래 N 빼기 1승 I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한번 대입만 해보겠습니다. RT는 N은 뭐예요? N은 문제에서 주어졌죠? 5개 5개의 부품 중 3개만 중복이 되면 가동이 된다. 그래서 시그마 I는 K. I는 K라는 게 뭐예요? 3이라는 얘기죠? I는 우리가 모르지만 I는 K라는 걸 여기서 적어놨기 때문에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N은 5. 그럼 여기 N은 5, I는 K, 그쵸? 아래 I는 3, 1 빼기 아래 5 빼기 3이니까 2. 요런 그림이 있나요? 여기 밑에 보면 시그마 위에가 5, 3, 5, 3, 3, 2. 요거는 1 빼기 R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바꾼 거예요. 2의 람다 T승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요것도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거 없죠? 혼자 끙끙 싸매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들으면 됩니다. N중 K중복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뢰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RT는 시그마, 여기가 N, 여기는 I인데 K다. 그리고 여기가 N, I, 그리고 신뢰도 R, T의 3승, 그리고 1 빼기 RT의
5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이 요 공식으로 갖다 쓰면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만 넣어준다. 여기에 5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3이 들어가고, 여기도 5, 여기도 3. RT는 우리가 아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여기에 3이 K가 들어가고, 그쵸? I의 자리지만 I는 K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1 빼기 2의 람다 t승은 n 빼기 i이기 때문에 5 빼기 3이 돼서 5 빼기 k가 돼서 2가 결국에 남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 하면 요 계산식을 떠올리면 되고, 중요한 것은 뭐 다른 거는 순서나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나도 얘는 r이고 얘는 1 빼기 r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n은 5개 요거 전체가 5개고 k는 작동될 수 있는 개수 그게 3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란 아이템 구성품 일부가 고장이 나더라도 요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구성품을 설계하는 신뢰성 설계 방법.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안전장치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랜딩 기어가 자동으로 안 내려가면 수동으로 열 수 있게끔 백업 장치가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가 안 돼서 고장이 확 나는 게 아니라 5개의 시스템 중 3개만 작동이 돼도 가동은 된다. 이런 거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 설계란 개발된 시스템의 신뢰도가 사용자가 요구하거나 사전에 규정된 신뢰성 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자, 다음은 4중 2 시스템의 시스템 블록도이다. 시스템은 동일한 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중 2개 이상이 정상이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한다. 그래서 시스템의 신뢰도는 얼마인가? 좀 전에 풀어본 문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도 RT는 시그마 N, I는 K고, N, I고, R. 네, 몇 승이에요? I승이죠? 그리고 R에 N 빼기 I승이다. 이거는 시그마 N이 몇 개예요? 4개. K가 2개. 그러면 여기도 4, 2, R. R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2에 마이너스 람다 T에 I가 2니까 2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가 1 빼기죠. 1 빼기 2에 마이너스 람다 T에 4 빼기 2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되죠. 이 부품의 신뢰도는 0.9이다. 요 R이 0.9네요. 0.9. 얘는 0.1. 0.9의 2승 곱하기 0.1의 2승. 이렇게도 하나 계산이 되고, 그렇죠? 이거는 뭐일 때예요? 신뢰도가 4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 작동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4개 중에 2개 이상이기 때문에 3개가 작동할 때가 있겠죠. 3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받자마자 나 이거 아는 건데 하면서 신나게 풀어야겠어요? 맨 마지막에 풀어야겠어요?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4, 3이 되고 여기도 4, 3이 돼서 그냥 R로 갈게요. R로 가도 충분한 것 같아서. 그럼 여기가 3, 여기는 1 빼기 R이 4 빼기 3 하면은 1인 거죠. 그러면 신뢰도가 0.9의 3승 곱하기 0.1의 1승. 이렇게 하나 또 나와야 되죠. 요게 4개 중에 3개가 작동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개 중에 4개가 작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4에 4, 4에 4. 아래 4승이고요. 1 빼기 아래, 여긴 뭐예요 그러면? 4 빼기 4니까 0이 나온다. 0. 그러면 이거는 0.9의 4승 곱하기 0.1의 0승. 이렇게까지 나왔나요? 지금 또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된다고. 이거는 4개 중에 4개가 작동했을 때. 왜요? 그래서 4개 중에 2개 이상이면 정상이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한대잖아요.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가 작동했을 때도 정상 작동, 3개가 작동해도 정상 작동, 4개가 작동해도 정상 작동 하니까 요 3개를 구해야 되고, 이 3개를 구한 것을 다 더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4개 중 2개 작동했을 때, 4개 중 3개 작동했을 때, 4개 중 4개 작동했을 때를 이제 더해야 됩니다. 더하는 이유는요, 병렬 구조기 때문에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공식에 따라서 이걸 가져와야 되죠. 4개 중에 2개. 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요 4시 2를 적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0.9의 2승 곱하기 0.1의 2승.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보면은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에 보면 NCR이라는 게 있습니다. NCR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계산기마다 조금씩 위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잘 찾아보셔야 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계산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제 거 카시오 제품과 동일한 걸 쓰시는 분들은 나누기 위에 보면 Shift 누르고 나누기 누르면 C라는 그게 나오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는 방식은 똑같아요. 숫자를 먼저, 여기 4가 먼저 있잖아요. 4를 누르고 Shift NCR이라는 걸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숫자 2 누르고 곱하기 0.9의 2승은 뭐예요? 0.9 곱하기 0.9 하면 되겠죠? 또 여기다 곱하기 0.1 곱하기 0.1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요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R 4C2는 0.9의 제곱 곱하기 0.1의 2승. 그래서 AC 누르면 어떻게 나와요? 아, 이거 AC를 누르면 안 됐네. 다시. 자, 숫자 순서대로 누르면 돼요. 순서대로 4 누르고 다음에 C는 뭐예요? NCR 버튼을 찾아서 누르세요. 그리고 2 누르고 곱하기 0.9의 제곱이니까 0.9를 한 번 더 해주고 곱하기 0.1의 또 2승이니까 0.1에 두 번 곱해주면 0.0486이 나와야 됩니다. 0.0486 나오시나요? 요 1번에 대한 거예요 지금. 그럼 2번에 관한 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2번이 계산해 볼게요. 4 C 3의 0.9의 제곱 곱하기 0.1의 제곱이 아니라 3승의 0.1의 1승.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불러는 보겠습니다. 숫자 4 누르고 Shift 나누기 C를 만든 다음에 3을 누르고 곱하기 0.9 곱하기 0.9 곱하기 0.9 곱하기 0.1은 0.2916 나오나요? 4C의 4, 0.9의 4승 곱하기 0.1의 0승. 0.1의 0승은 1이에요. 그럼 각자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4 Shift 나누기 4 곱하기 0.9 0.9의 4승 곱하기 1 곱하기 0.1의 0승은 0.6561 0.6561 이렇게 나왔죠? 요 세 개를 더하면 돼요. 0.0486 더하기 0.2916 더하기 0.6561은 0.9963 이게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 4번.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 뭐 이렇게 정신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소요가 걸려요. 이런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도 연습을 많이 해서 저도 5분 이상 걸려요. 이거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고 내가 맞게 표기하고 있는지도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되고 이걸 이제 사실 NCR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또 계산을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최종 답이 나왔고 이 답이 있는지 여기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되면 요 20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N중 2, NCR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오면은 별표를 치고 맨 마지막에 푸는 거를 추천해드리는 문제입니다. 요거 한 문제 틀려도 4점이고요. 이런 거 도서 안 땅이 좋아하는 거 이런 문제 틀려도 4점이에요. 근데 이 4점 때문에 이 5분 이상 걸린다는 것은 못해도 6문제에서 8문제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틀리면 4점만 잃으면 되는데 이 나머지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뭐 20 몇 점에서 30점까지 놓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는 순서대로 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험지를 기출문제를 제가 드렸잖아요. 75문제가 그렇게 한 세트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법령부터 풀어야겠죠. 법령부터 쭉쭉쭉쭉 푼다가 중간에 모르는 문제 체크만 하고 바로 1번으로 넘어가서 1번 문제를 쭉쭉쭉쭉쭉쭉쭉 풀고 계산 문제 같은 게 오래 걸릴 것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표 해놓고 또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진단 기업 진단 지도도 쭉쭉쭉쭉쭉 풀고 어려운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신출이 많이 나오는 파트기도 하고 위생 파트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도 조금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풀다가 뭐 이렇게 체크해놓고 나머지 자신 있는 거 2번 체크하고 요 상태가 됐을 때 안 푼 문제가 뭐 과목당 4문제에서 5문제다. 요 상태면은 벌써 몇 문제예요? 20문제죠. 이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게 요런 계산 문제입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잡아먹는 거. 이거 저랑 연습하면서 하는데도 시간 땡겨보시면 아무리 빨리 제가 무슨 설명하면서 한다고 해도 그냥 계산을 해도 계산기까지 쓰니까 5분 정도 걸려요. 그랬을 때 이 상태에서 OMR에다가 마킹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킹. 그래서 여기 25번, 여기는 뭐 50번, 여기는 75번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마킹을 중간중간 빼먹고 마킹 나머지 거는 밀리지 않게끔 집중해서 마킹을 해놓고 그리고 안 푼 문제를 이제 돌아와서 푸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뭐 30분이다. 요거까지 푸는데 저희가 90분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까지 1차적으로 풀었을 때 60분, 1시간 안에는 풀어야 되고 남은 시간이 30분이잖아요. 그러면 마킹 시간 포함해서 그럼 이 30분 동안 나머지 문제들을 조금 심도 있게 한 1분에서 2분으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정말 모르겠으면 이제 찍어야 되는 겁니다. 뭘 더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다 찍고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 10분 시간이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건드려 보는 거지 그게 아닌데 그냥 막 이거부터 붙잡고서 막 풀다가 어디서 빵꾸 나가지고 못 풀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풀어는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많이 하거나 연습을 많이 해서 이거 풀 줄 알고 이거 굉장히 쉽게 이지하게 저처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라고 해도 가장 마지막에 푸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나 이거 연습 많이 해서 무조건 알아 라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버려야 돼요. 이게 전략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100점 만점에 장원 급제급을 뽑는 게 아니라 그렇죠? 1, 2등을 뽑는 게 아니라 60점만 넘으면 1차 합격이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들고 안 그러면 그냥 4번으로 찍어라. 네, 저는 4번으로 찍었었는데 타율이 괜찮았습니다. 2번 아니면 4번으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50회도 했다 그랬잖아요. 기출문제. 근데 제가 맨날 틀리는 문제, 공부를 해도 매번 틀리는 문제, 그리고 이해 안 하고서 그냥 찍고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보통 2번 아니면 4번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베팅을 한 겁니다. 진짜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2번 아니면 4번에 가자. 근데 소거법으로 다 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소거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중에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거도 안 해놓고 2번 아니면 4번 이러면서 주사위 굴리듯이 찍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저거는 이제 푸는 방법을 굳이 여러분들이 안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건너뛸 것이냐 아니면 한번 풀어볼 것이냐 그 내용이고 그 설명은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거보다 쉽게는 설명 못 드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설비의 평균 고장률이 0.0125회 시간이고 평균 고장률 뭐예요? MTT? R이죠? 요게 고장률이 0.015 그리고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 수리하는데 평균 시간, 평균 수리 시간은 MTTR이죠? R은 40시간이다. 그럼 40분의 1이니까 요거는 0.0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 써있네요. 40시간이므로 0.025다. 그래서 이 설비의 평균 수리율 MTTR은 0.025시간이다. 맞죠? 맞습니다. 이 설비의 가동성은 0.5이다. 가동성은 뭐예요? 신뢰성인가요? 가용성을 구하면 되죠. A는 MTBF 더하기 MTTR 분의 MTBF 요거잖아요. 그럼 MTBF는 뭐예요? 0. 요거는 0.0125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기 계산해보면 80입니다. 80. 그러면 80 더하기 40 더하기 분의 80은 몇이에요? 0.66. 0.5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고, 그렇죠? 이 설비의 수명은 지수 분포를 따르겠죠? 틀린 거고, 이 설비를 평균 수명만큼 사용한다면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63%다.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신뢰도로 계산하면 되겠죠? RT는 1 빼기 FT. 자, 평균 수명만큼 사용한다면 평균 고장률이 갖다 쓰면 되겠죠? 요거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2는 마이너스 80분의 80.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 요게 뭐예요? 평균 수명만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RT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0.3678. 여기서 올려서 0.37 곱하기 퍼센트로 바꾸면 37%.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신뢰도는 37%죠.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63%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 설비를 1000시간 동안 사용한다면 평균 15회의 고장이 발생하며 사후 수리를 받게 된다.
15가 어디서 나오는 숫자죠? 그쵸? 0. 여기서 보면 평균 고장률이 0.0125회잖아요. 1000시간 동안 사용을 한다면 하나, 둘, 셋, 12.5. 12.5회의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1번. 와, 이것도 진짜 어려웠어요. 그쵸? 이런 문제도 나오면 별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랑 좀 전에 본 문제랑 두 개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나는 풀어봐야죠. 그래도 우리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쵸? 자, 밑에 해설 넣어놨으니까 요 신뢰성을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이게 뭐 어렵게 써놨지만 사실은 RT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다. 그리고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걸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러면은 37%인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퍼센테이지로 0.3678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2의 마이너스 1승은. 그죠? 그런 걸 눈치를 좀 채셔야 돼요. 어느 정도 암산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